병실에서 40년 함께한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놓는 순간 62세 김은주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7천만 원으로 중고 캠핑카를 산 그녀는 설악산 가던 길에서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을 때 280만 원이라는 청구서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지리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던 그 순간 그녀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내린 결론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캠핑카 여행이 준 진짜 의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이 여성이 마침내 찾은 진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겨울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김은주는 남편의 마지막 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곁에서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프지 마. 조금만 더 버텨줘. 하지만 남편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은주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텅 빈 집에 혼자 앉은 그녀는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앨범 사이에서 캠핑카 잡지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접어둔 페이지에는 빨간색 캠핑카 사진과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이걸로 전국 구경하자. 그 순간 은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 그 꿈을 혼자라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7천만 원을 들고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했습니다. 6년 된 중고 캠핑카를 보는 순간 은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침대와 주방, 화장실까지 갖춘 움직이는 집이었습니다. 판매업자가 말했습니다. 이 차 정말 좋은 차예요. 이전 주인이 아껴서 탔거든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키러 가는 거예요. 첫 여행지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속초 바닷가였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가는 길, 혼자 운전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캠핑카가 흔들렸고 차선 변경할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해서 캠핑카를 세우고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혼자 오니까 너무 허전하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바닷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62세 신입 캠퍼, 남편을 하늘에 보내고 떠난 첫 여행입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응원합니다. 저도 배우자와 함께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네요. 격려의 댓글들을 보며 은주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 비슷한 부부들이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남편이 먼저 가면 그렇게 용기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은주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주유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톨게이트 비용, 캠핑장 이용료까지 합치면 성수기에는 하루에 5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며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일까요? 그래도 남편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넉 달째 설악산으로 가던 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캠핑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견인차를 불러서 정비소까지 갔는데 정비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엔진 전체 오버홀을 해야겠네요. 부품값 포함해서 2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은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80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남편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수리를 결심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남편과의 약속이라서요. 그날 밤 정비소 옆 모텔에서 홀로 누워있던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치유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짐이 될까요? 수리를 마치고 다시 여행을 떠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줄어든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7달째 지리산을 내려오던 길에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이 푹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급하게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며 간신히 비상구역에 세웠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네요. 손발이 덜덜 떨리며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브레이크 계통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또 다시 거액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리야.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공포까지 몰려왔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캠핑카를 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쌓여있는 고지서들과 카드 청구서였습니다. 퇴직금은 반 이상 줄어 있었고 신용카드 빚은 불어나 있었습니다. 캠핑카는 마당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캠핑카가 이제는 상처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주는 자책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었을까요? 며칠간 집에만 있으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있던 은주에게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돈도 마음도 건강도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주는 조금씩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을 걸으며 단골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이 길, 함께 앉았던 이 벤치에서 새로운 위로를 느꼈습니다. 거창한 바다 풍경이 아니어도 이 순간이 따뜻하구나. 남편이 곁에 없어도 소박한 일상 속에서 따스한 치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은주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독서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수입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과의 꿈을 지키려 했지만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을 지키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다시 제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는 마당에 세워진 캠핑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게 해준 동반자였고 진짜 자유의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을 기억하며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캠핑카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나들이를 갈 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62세 김은주가 1년간의 험난한 여행 끝에 찾아낸 인생의 답이었습니다.